현대차 노조 파업 듣기만 해도 답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조 파업에만 집중해서 그렇지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지난번 영상에서 현대차랑 쌍용차 분위기가 다른 이유를 말씀드렸죠. 노조가 사측과 협의하는지 투쟁하는지가 가장 큰 차이고요. 뿌리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쌍용차 노조는 이미 13년 전에 민노총에서 탈퇴했다는 점에서 행보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노조가 투표를 했더니 파업 찬성 비율이 70%가 넘었습니다. 이번에 사측 입장도 나왔고 세부적인 갈등 내용도 정리돼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현대차 노사 임단협 갈등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짚어보고 이미 시작된 문제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닥칠 심각한 문제는 뭐가 있는지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의 노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작년 4월에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사무연구직 노조가 출범했고 기존 생산직 노조가 존재합니다. 같은 노조인데 최근에 큰 대립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뭔가 봤더니 성과급하고 기본급 인상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서 입장 차이가 크더라고요. 자, 일단 기존 노조는 어떤 입장이냐면 기본급 인상, 정년 연장 이런 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해고자 복지까지 요구하니까 성과와 성장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자리 지키기에 연연한다는 지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MZ세대 노조는 다릅니다. 평가 체계와 공정성에 기반한 보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게 MZ세대 노조입니다. 정의선 회장도 성과주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성과급이 사전적 임의대로 성과가 있는 사람한테는 즉각 보상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자, 최근에 노조 임단은 요구안이 공개됐죠. 이 요구안에 대한 반박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기본급 월 16만 5,200원을 올려달라고 한 거, 이게 댓글을 보니까 지금까지 안 올려준 건 생각 안 하냐고도 하던데 이미 지난 5년 동안 계속 임금이 올랐고요. 5년간 평균 월급 인상은 43,600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요구안은 평균치의 4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작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거, 이걸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작년 현대차 영업이익이 6,600억을 넘었거든요. 이 중 30%면 거의 2,000억에 달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현대차그룹의 연구개발비의 6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 게 반대식 주장이고요. 임금 피크제 폐지 같은 건 만약에 노조가 진짜 생산직을 위한다면 오히려 임금 피크제를 유지하고 젊은 세대들한테 기회를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임금 피크제를 폐지해달라고 하니까 청년층 고용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노조의 파업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나오면서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가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일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한 상태죠. 고용노동부에서 현대차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권에 대해서 2차 조정 회의를 열고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동석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회사가 어렵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미래 생존과 직원 고용 안정 방안을 함께 찾자는 걸 제안하는 것이다. 회사와 직원이 함께 발전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교섭의 핵심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파업이 아닙니다. 만약 이번에 노조가 파업을 해서 노조가 원하는 바를 모두 차지했어요. 이건 진짜 큰 문제가 될 거고요. 이게 현대차한테도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차그룹에서 젊은 세대들의 설 자리가 좁아진다는 겁니다. 이번에 자료가 공개됐는데 현대차그룹 계열사에서 노조가 투쟁을 외치는 동안 MZ세대 이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모비스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보면 자발적 이직률이 2.3%로 작년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고 합니다. 30대 미만의 자발적 이직률은 1.4%로 0.9%포인트 증가했고요. 백분율이 아닌 사람 수로 보면 30대 미만 자발적 이직자가 총 154명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작년 대비 3배 높은 겁니다. 중요한 건 모든 연령대를 포함해서 자발적 이직자가 100명이 넘는 연령대는 30대 미만이 유일했다고 합니다. 현대차도 30대 미만 이직률이 0.95%로 작년보다 0.35%포인트 늘었습니다. 30대에서 50대는 0.72%, 50대 이상은 4.34%였습니다. 이것만 보면 50대 이상 이직률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년 퇴임이나 해고로 인한 이직이 아니라 자발적 이직률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겁니다. 20대 이직자 중 대부분이 자발적 이직자라는 점에서 다른 세대와 큰 차이가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자발적 이직률은 회사 전체가 0.7%로 1년 동안 0.27% 늘었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이런 자료를 처음 발표한 건 2020년입니다. 세대별 이직률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연령대 비율을 맞추려는 걸로 보입니다. 젊은 세대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건 대기업한테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왜냐면 MZ세대 노조는 생산직이 아니라 사무연구직 노조라고 말씀드렸죠. 아니, 노조 파업할 때마다 공장 사람들한테만 뭐라고 하는데 사무연구직 노조도 있잖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있는 겁니다. 아까 입장 차이에서 봤던 것처럼 임단협은 기성 노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요. MZ세대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은 연구개발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까지 힘써야 하는 상황인데 다른 일 때문에 힘을 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과 없는 성과급이 당연시되면 이게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냥 100번 양보해서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에 따라 월급도 올려달라고 하는 거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노후 대비가 힘든 대한민국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을 해달라는 것도 오케이 알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과급 요구랑 해고자 복직은 근거와 명분이 뭐냐 이겁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노조원이 계시면 댓글이라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과급을 요구하는 이유와 근거가 뭔가요? 그것도 2천억씩이나요? 작년 공장 성과가 좋았나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 분석을 해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요. 가동률이 100%를 넘었다고 해서 진짜 열심히 한 줄 알았더니 정작 해외 법인하고 비교했을 때 유일하게 생산 능력이 떨어졌고 공식대로 산출해보니까 정작 일하는 시간이랑 생산 대수도 줄었잖아요. 이 자료들을 보면 자동차 생산 대수나 효율이 성과급의 근거가 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면 회사 영업이익률이 개선됐을까요? 이것도 자료를 제시했더니 현대차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치인데 무슨 소리냐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완전히 구분된 자료도 보여드렸습니다. 해외 법인은 죄다 흑자를 기록했는데 국내 법인만 이렇게 적자를 기록했죠. 그리고 이 적자는 현대차 역사상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생산하고 판매 외에 다른 게 문제였을까요? 현대차 매출 비중 중에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80%나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닙니다. 노조원분들 이런 댓글 자주 다실 겁니다. 야 노조도 올려달라고 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일이나 해보고 말해라.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지 좀 알려달라는 겁니다. 저는 회사 측 입장도 반영하지 않았고 노조에 편향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숫자로 기록된 자료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성과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 성과급을 달라고 하는 명분이 대체 뭐냐 이거죠. 이거 보는 노조원 있으시면 댓글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타당하고 노조 입장을 대변할 만한 주장이라고 생각되면 상담 고정이라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과 없는 성과급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노조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 이런 걸 신경 썼으면 벌써 정신 차렸겠죠. 진짜 문제는 이게 자동차 산업 전반에서 통상적으로 그래 왔어 이런 식으로 용인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현대차에 이어서 기아, 한국GM, 르노코리아까지 이어받아요. 이 회사들은 연구개발비에 쏟아부을 돈을 성과 없는 성과급으로 지급합니다. 제품 경쟁력을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 50밖에 못 가져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건 제품 경쟁력 차이로 이어지고 매출과 판매량에도 손해가 가겠죠. 매출에 손해가 생기면 순이익에도 손해가 생기고 순이익에 손해가 생기면 연구개발비에 들일 수 있는 돈도 줄어듭니다. 이런 악순환이 현대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반 그리고 제조산업 전반으로 퍼지면 누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투자하고 싶을까요? 세 번째는 현대차그룹의 본진이 해외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끔 댓글로 차라리 해외로 나가라 이런 말씀 하시던데 답답해서 그러시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이런 말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차가 진짜 본진을 한국에서 해외로 이전하면 국가적 손실이 얼마나 심각한데요. 현대차 작년 매출액이 55조 6천억이었습니다. 이게 업계 평균 대비 2471%나 높은 거라고 합니다. 말이 되는 숫자인가 싶죠. 평균하고 이렇게 차이가 심하다는 건 사실상 우리나라 자동차 재료 산업을 현대차 혼자 이끌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순위표만 봐도 체감됩니다. 1위랑 2위가 현대차랑 기아 그리고 5위까지 유상체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 뒤로 에디슨모터스, K펀모터스, CM모터스가 있습니다. 겨우 10위권 내에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건 중간에 없다는 소리거든요. 만약에 현대차 공장이 모두 해외로 이전된다고 생각해볼까요? 당장 협력업체들은 어떻게 먹고 살 것이며 지역경제가 붕괴되는 건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당장은 생산하고 공급이 더 안정적일 수 있으니까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죠.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는데 이게 계속되면 부품회사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음식점, 이 음식점에 물건을 납품하던 1차 공급업체까지 영향이죠. 이렇게 시작된 지역경제 위기가 국가 기반 위기로 이어지면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겁니다. 저는 현대차 노조가 진짜 자동차 산업을 위해 활동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보고 노조한테 너무 냉정하다고 하시는데 냉정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편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 숫자 자료로 너무 많은 걸 보여드렸고요. 쌍용차 노조 이야기하는 영상을 보셨으면 그렇게 말 못하실 겁니다. 현대차 노조가 문제라고 하는 이유는 너무 명확합니다. 민주노총이 아닌 기업 노조로 빠진 쌍용차 노조가 노조의 선순환 구조를 현실로 증명하고 있거든요. 토레스가 잘 되니까 공장 풀가동하는 걸 반발 없이 동의했습니다. 1년 동안 무급휴직도 했고 회사 분위기도 좋습니다. 공장 풀가동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공장을 많이 가동하면 차도 그만큼 많이 팔릴 거고 회사 매출을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적자도 흑자로 전환하고 이렇게 돈을 벌면 회사도 노조한테 보상을 안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가 돈을 제때 줬으면 이러지도 않지 이런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어폐가 있는 건지 되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지금 성과급을 역대급으로 요구하고 있는 현대차 노조가 다른 해외 법인들처럼 흑자를 기록하는 데 일조하고 공장 효율성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면 하다못해 장비가 노후돼서 목표 달성이 어렵다면 장비라도 바꿔달라고 해야죠. 이 상태에서 회사가 월급도 안 올려주고 성과급도 안 준대요. 이러면 저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나서서 노조를 대변해 줄 겁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만약에 현대차가 해외 법인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준다고 발표했어요. 그 근거가 공장 효율성 증가로 인한 판매량과 매출 증가래요. 이걸 반박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국내 공장도 이걸 실현시키라는 거죠. 이런 게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떼쓰기 파업만 한다면 현대차도 국내 법인이 한국GM처럼 만성 적자로 돌아서지 않을 이유가 없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다면 현대차는 더 이상 한국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는 이미 너무 많이 언급해서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대차한테는 막대한 연구 개발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전기차량 수소차 사업뿐만 아니라 공유 경제 시대 대처, 스태그플레이션을 넘어서 이제는 물가가 너무 높아져서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는 현상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수요 파괴라고 부릅니다. 원자재 가격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대체할 원자재를 찾고 기존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자동차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고 이건 진짜 회사랑 노조 그리고 협력업체까지 힘을 모아도 모자란 상황이라는 겁니다. 현대차 노조가 쌍용차 노조처럼 민노총을 탈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현대차 직원 복지랑 전혀 상관없는 민주노총 사업에 23억이나 되는 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 열사 추모관을 설립하는데 노조가 쌓아둔 적립금 23억 원을 쓰겠다는 안건을 2020년에 통과시켰다고 하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